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대륙으로 넘어가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호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다룰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호주의 정식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호주의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Commonwealth of Australia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호주라고도 부르죠. 이름이 오스트레일리아이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위치했기 때문에 오세아니아 대륙에 위치해 있는 호주와는 전혀 다른 국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즉 호주 같은 경우에는 6개 대륙 중에서 가장 작은 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고요. 사방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섬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섬나라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큰 영토를 자랑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차를 타고는 무려 12시간이 걸릴 만큼 큰 대륙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나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 게 캥거루, 코알라 같은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열대 사마나 기후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처럼 많은 야생동물이 뛰어놀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조금 적어서요. 가지고 있는 국토에 비해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중에 하나로 나미비아라는 나라와 2위와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1위는 몽골인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호주는 매우 덥다 보니까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바닷가 쪽들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호주의 큰 대륙 중에 가운데 있는 곳은 거의 다 야생동물의 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곳은 농장이나 혹은 방초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운데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호주에 대해서 아시는 오페라 하우스가 위치해 있는 시드니도 실제로는 바닷가 쪽에 있어서 호주 인구의 대부분은 바닷가 쪽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인 웨스터라이히를 라틴화한 것으로서 동쪽의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라틴어로 남쪽을 의미하는 오스트레리에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남쪽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흔히 우리가 호주라고 부르는 것을 오주라고 부르는데요. 오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한자를 이용해서 표기를 할 때 오주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오주라고 부르고, 또한 우리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호주라고 적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역사를 거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4만 년에서 2만 년 전에 내려온 토종 원주민인 에버리진이라고 칭해지는 원주민들이 이제 부족별로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끼리 서로 교류는 했지만 딱히 그렇게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사건이나 계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초의 유럽인인 이 호주에 발해들이기 시작한 것은 1606년 네덜란드의 두이프겐 호가 이제 북부 카펜트리아 항이라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북부에 있는 항구에 정박을 함으로써 인해서 결국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도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되어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건 네덜란드였지만 결국은 영토 싸움에서 영국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영국이 드넓은 땅덩어리인 오스트레일리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영국 여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기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자신들이 영국의 식민지란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 하는 데 있는데요.
되게 영국 같은 경우는 되게 고급스러운 여왕과 고급스러운 궁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런 고귀한 여왕을 섬긴다라는 의미에서 영국을 되게 숭배하면서 국기마저도 영국의 국기를 넣어서 만드는 것까지 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영어를 씁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악센트가 따로 있는데 호주 악센트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호주 악센트 같은 경우에는 얼 발음을 안 내고 어로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 아저씨를 영어로 police officer라고 하는데 officer이라고 하는데 호주 악센트로 발음하면 police officer라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축약 영어를 많이 써서 good day라고 하는 걸 good day mate 하면서 원래 영어보다 조금 더 줄여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원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토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영국에서 이민을 오거나 혹은 유럽 혹은 아시아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넘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이민과 다문화주의의 역사가 매우 심각하게 들어가 있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적인 사상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호주 같은 경우는 자연 경관이 매우 뛰어나고 또한 야생동물이 많이 거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점은 호주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을 매우 높게 쳐준다고 합니다. 그 호주에서 1위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벽돌공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의사나 변호사가 돈을 버는 만큼 그곳에서 벽돌공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호주의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벽돌공을 이제 고용을 하려면 날씨에 맞춰서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날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벽돌공이 연봉이 최소 1억에서 2억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벽돌을 까는 법을 잘 배워서 호주를 간다면 여러분도 큰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장난이고요. 그러면 호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은 호주의 문화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